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5개월만 지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정말 무탈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7월이었는데 정말 7월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5분봉 차트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305.90, 자 플러스 0.2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2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05.30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 마이너스 8.20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저께 어닝 발표 이후에 하락분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된 하락치라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심리적 지지선인 300불을 지켜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불이 무너졌으면 정말 힘들 뻔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자, 뭐 빠질 때 시원하게 또 빠져줘야 되는데, 일단 왜 일론이 하필 그런 말을 했었을까? 내년 뭐 상반기까지 힘들 거, 그 말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고단수의 승부수가 깔려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오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빠지니까 루시드도 마이너스 2.92%로 급락했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신고점, 최고점,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불구하고 테슬라 때문에 오늘 전기차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때문에 뭐 테슬라도 빠졌고 리비안도 빠졌고 루시드도 빠졌고 각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시총도 9,833억 달러로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기업 시총 순위도 8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9위로 밀렸습니다. 일단 전날에 발표된 테슬라가 시장에 예상치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전날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미흡했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내년 후반 정도가 되어서야 뭔가가 좀 될 것 같다 하면서 정부의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로 인해서 몇 분기 동안은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상하 양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폐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 같은 악재로 테슬라는 약 8.20%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자, 이로써 테슬라는 지난 5거래일간 4%, 한 달간은 10%, 올 들어서는 24% 각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하자 다른 전기차도 맥을 못 쳤네요. 리비안은 마이너스 1.43%, 루시드도 마이너스 2.2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오늘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잘 되길 바란다. 우리가 뭐 보조금 깨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갑자기 쫄았나 봅니다. 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대립했던 일론 머스크를 향해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모두 내가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빼앗음으로써 일론 회사들을 파괴할 것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일론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전례 없이 번창하기를 바란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잘할수록 미국도 더 잘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데 지금 헤어졌잖아요. 트럼프는 지난 1일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보조금이 없으면 일론은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했었죠. 이에 머스크는 즉각 진심으로 말하건대 모두 삭감해라, 당장 해라 라고 맞받았으나 24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에는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입장문이 성범죄자 앱스타인 관련 논란을 의식하는 행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머스크는 지난달 초 진짜 큰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라며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뻥이야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론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당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온다고 보도한 뒤에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머스크의 손을 내밀어 추가 악화를 막으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죠. 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이 머스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계속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참 치사 빤스 아닙니까? 어쩌다가 참 저러냐, 그렇죠? 정말. 자, 여러분 오늘 장을 딱 보면은요, 다우는 마이너스 0.70, 나스닥은 플러스 0.18, S&P 500 플러스 0.07,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3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S&P 500하고 나스닥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또 곰곰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구글, 챗GPT 등 인공지능 챗봇의 도전에도 AI를 앞세워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1% 상승하며 향후 이어질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죠. 하지만 전날 실적을 또 발표한 IBM은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7.62%나 급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IBM의 급락도요, 치폴레에 비하면 약합니다. 우리 치폴레 마이너스 13%인가 이따도 전해드리겠지만, 아이고 정말 답답함이 정말 막 그냥 그러자니. 프로레슬링 선수가 아니라 헐크 호건 아시죠? 이렇게 하얀 수염 양쪽. 오늘 작년 7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사연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참 풍미했던 분이었는데 삶과 고뇌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나깨나 건강 관리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트럼프가 연준을 방문했는데, 야, 그 부시 대통령 이후로 20년 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뭐 연준이 뭐 공사비를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건 정말 지나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금리 내리라고 하는 압박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연준의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에서 이 두 노인네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데, 참 금리 내리라는 거죠, 그렇죠? 금리 내리라는 거죠. 근데 옆에 파월의 모습을 보면 오늘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냥 무슨 교장 선생님 앞에 유치원생 같아서 공손하게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연준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연준 방문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고요.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을 향한 노골적인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죠. 이벤트성 연출에 굉장히 뛰어난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실시간 생중계로 내보내면서 파월 의장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거든요. 일단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두 개의 역사적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이 3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4조 3천억 원인데 파월이 딱 보자마자 이거 좀 다른 건물 것도 막 쑤셔놓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 조사하러 온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트럼프 입에서 31억 달러 넘었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 수치는 지난 5년 전에 지어진 제3의 정부 건물 예산이 포함된 것 같다고 반박을 했더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살펴볼게, 우리가 그거 살펴보려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너는 금리나 내려 막 이런 식으로. 자, 이 자리에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팀 스캇,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 보트 OMB 국장,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인 빌 풀트, 트럼프가 임명한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 등도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연준 의장을 정면 비판해온 풀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X에다가 제롬 파월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쓰기도 했죠.
현장 방문 과정에서 한 기자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비판을 멈출 수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가 금리를 인하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죠. 기자 너 물어봐 내가 대답할게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서 있던 파월 의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를 지켜봤고요. 연준은 FOMC를 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죠. 자, 트럼프는 연준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는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그건 매우 큰 조치이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최근까지 해임을 시사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긴 하지만 그는 파월 해임과 관련한 입장을 수시로 변경해 왔지요. 자, 트럼프는 2017년 자신이 지명했던 파월 의장을 향해 최근 수차례에 걸쳐 무능하고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준금리 3포인트 인하를 요구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줬다 뺐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적응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해임한다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서 시장이 막 떨어지면은 다시 아니 안 할 거야. 시장으로 하여금 파월 해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저 잔머리는 진짜 파월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라는 느낌. 물론 이건 저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이거든요. 자, 종목 뉴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모든 기업이 잘 되길 바래 막 그랬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나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2026년 내년 하반기에나 테슬라의 경제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이 전입가경, 특별히 앱스타인 문서를 앞두고 좀 지켜봐야겠죠. 자, IBM이 오늘 마이너스 7.62%나 빠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신규 수주 유럽 쪽에서 되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성형 AI 사업 규모는 이 2분기에 15억 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쉐보론은 1.77% 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채굴 재기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인텔 오늘 어닝 발표 있었죠. 마이너스 3.66% 지금 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매출은 128.6억 달러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매출은. 근데 EPS가 살짝 좀 미스를 했고요. 10센트 정도. 그렇죠?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도록 물려 있거나 흘러내린 종목들은 조금 잘 나와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쉽지가 않죠. 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10여 년간 내부 고발자에 의해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의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유나이티드 헬스 저희 미주노를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난번 급락했을 때 아직 들어가는 때 아니라고 하셨죠. 자, 트럼프가 한때 엔비디아 해체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근데 해체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놓쳤다. 근데 여러분 젠슨 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보적인 강점은 트럼프다. 아부는 젠슨 왕은 손에 손금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정말 돈은 일론이 다 쓰고, 이거 혼자 열매는 황 사장에 닿다고. 아무튼 최고의 장사꾼 같습니다. 아무튼 장사를 배우려면은 황한테 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닝 발표인데 마이너스 9.62%.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도 마이너스 11%.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는 가장 미국의 저가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델타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공부방에서 짚어드렸구나. 오늘 이 항공기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은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허니웨일이 마이너스 6.18%나 빠졌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요. EPS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세계 상장사로 사업을 분할할 예정이라는 소식 좀 전해지면서 시장은 냉정.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치폴레가 마이너스 13.34%로 빠졌거든요. 자, 2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4%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어닝 쇼크죠, 쇼크. 연간 전망 기존 한 자릿수에서 전년 수준으로 또 하향했습니다. CEO는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치폴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서민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서민들이
치폴레를 사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미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민주식 리스트 쫙 정리해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이어 티커는 AEO. 자, 시드니의 스위니 브랜드 홍보로 시드니 스위니를 이제 모델로 쓰면서 오늘 민주식에 등락했습니다. 와우, 참말로. 자, 여러분, 루이비통 회장 아시잖아요. 텍사스 댈러스에 이 공장을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한테 바싹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요.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자, 피어 앤 그리드는 오늘 여전히 보시다시피 극단적 탐욕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일단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실제 장을 지켜본 분들은 아시죠? 요즘 장 정말 힘든 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힘든 장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요. 자, 종목과 그 다음에 민주식, 실제 사냥법까지도 싹 다 정리를 했고 매일매일 저희 영상이 하루에 4-5편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부방 지원 링크 모든 영상 밑에 보이시죠? 딱 클릭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최종 인터뷰가 맞춰지게 되면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우주 9기, 벌써 9기죠. 공부방이 전격 출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안의 화제지요.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종목 선정에 대한 통찰력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주식 잘하는 거 딱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종목 선정,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바로 미주널의 공부방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